안녕하세요. 밀통입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습니다. 정말 따뜻해졌고,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추리닝 입고 모자 쓰고 막 이러고 방송 찍고 그랬었는데, 오늘 뭐 미팅이 있어가지고, 입은 김에 그냥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더 중앙 플러스 제가 한 4, 5주 전쯤에 소개를 드리고 매번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을 드렸었는데, 더 중앙 플러스는 중앙일보에서 예전에 우리 칼럼을 시리즈별로 했었던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임영웅님 관련된 시리즈들, 이렇게 임영웅 더 아티스트 리더 앤 리더 해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물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유료입니다. 유료라서 제가 이 페이지를 전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간략하게 여기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보이시죠? 애순이도 폭삭 입덕했수다. BTS 다음은 왜 임영웅인가? 일단은 여러분들 BTS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임영웅님 관련된 이 팬튜브가 다른 아티스트의 이름들을, 특히 뭐 경쟁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들을 좀 싫어하시고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세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BT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정말 자랑스러운 아이돌이죠. 세계에서 지금 이름을 굉장히 많이 떨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이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의 아이콘들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어떤 순서적으로 BTS 다음은 왜 임영웅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어머니, 임영웅 나오네, 임영웅. 요 폭삭소가수다의 대사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는 닉네임 오계장으로 활동하는 영웅시대의 회원인 오애순, 문소리 배우님이 연기했었던 오애순이 나옵니다. 애순은 며느리의 호출에 TV 앞으로 달려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는 임영웅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죠. 폭삭소가수다를 쓴 임상춘 작가는 2020년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임영웅을 내세운 겁니다. 이 내용이 진짜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폭삭소가수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폭삭소가수다는 올해 3월 7일에 오픈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아이유님과 박보검님이죠. 그리고 엄청난 화제를 보여주면서 드라마가 종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해외의 반응을 보면 해외 팬들 인생 드라마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특히 남미와 동남아, 유럽 등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인생의 사계절을 담은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팬들은 제주도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가슴을 울린다, 이런 리뷰들을 쏟아냈죠. 특히 IMDb 9.4점, 엄청난 점수고요. 로튼토마토 98%는요 진짜 굉장한 작품성을 가진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평점은 이 드라마의 작품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죠. 자, 이 드라마를 쓴 임상춘 작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이 2020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이라는 그것을 쓴 사람이 바로 임상춘 작가이거든요. 폭삭소가수다 임상춘 작가예요. 임상춘 작가 하면 왠지 이렇게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계에는 신비로운 인물이 한 명 있다. 바로 임상춘 작가다. 본명도 얼굴도 나이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인 작가이고요. 그녀 혹은 그는 하나같이 그가 쓴 작품들은 다 대박을 쳤어요. 최근은 바로
이 폭삭 소가수다의 작가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임상춘 누구세요? 임상춘 이름이 범상치 않죠. 임씨래요. 임씨고, 상춘은요 생각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그 한자 그대로의 뜻을 가졌고, 왜 이렇게 임상춘이라고 했냐면 드라마보다 작가가 앞에 있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철저하게 가렸다라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제가 알만한 것은 사실 요거 쌈마이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동백꽃 필 무렵, 요것도 레전드였죠. 그리고 이번에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요 부분까지만 좀 더 살펴볼게요. 임상춘, 그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임상춘 작가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9년 동백꽃 필 무렵으로 KBS 연기대상 작가상을 수상했을 때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연출을 맡은 차영원 PD가 대리 수상을 하며, 작가님과 우리는 선한 의지로 뭉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여러 가설들이 나왔다. 그냥 조용히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설부터 사실은 여러 명이 공동 집필한 팀이다 라는 음모론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동백꽃 필 무렵 요때 좀 밝혀진 것들은 30대의 어느 좀 여성 작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임상춘 작가에 대한 좀 내용을 계속 소개해 드린 이유는, 임상춘 작가가 굉장히 화제를 몰고 다닐 만한 그런 필력이 아주 뛰어난 작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작가가 2020년을 상징하는 인물로 임영웅을 내세운 겁니다. 아시겠죠? 왜 임영웅이었을까? 이 더 중앙 플러스에서는 임영웅도 아티스트에 대해서 계속 칼럼을 쓰고 있죠. 이 부분까지 좀 읽어볼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과 같은 국민이 열광하는 스타가 나오기 힘든 취향의 파편화 시대에, 예전에는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파편화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대중문화에서 소외되어 온 중장년층, 노년층의 마음을 휘어잡은 임영웅의 등장은 센세이션 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임영웅 인기 현상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임영웅 학술 대회가 있었죠. 그 내용들까지 좀 짚어볼게요.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에 이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 오해순이 TV에 임영웅님이 나오는 요 모습, 어렴풋이 생각나고, 이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 중앙 플러스에서 이 임영웅의 매력이 대체 뭐야? 라고 챗GPT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챗GPT는 저도 요즘에 대본을 쓰거나 다른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많이 이용하곤 하는데요. 챗GPT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챗GPT는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기사들을 다 디깅을 해요. 기사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메타인지를 가지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다 습득을 해서 보편화된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는 형태인 거예요. 자, 임영웅님은 단순한 인기인이 아니래요. 인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소비 세력인 중년층의 성향과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연결시킨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챗GPT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인공지능도 알다시피 임영웅은 그렇게 이런 챗GPT, 인공지능, AI도 알다시피 임영웅님은요, 단순한 가수나 방송 스타를 넘어서서 대중문화 연구의 주요 텍스트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영웅님에 관련된 학술대회까지 있었죠. 자, 이런 거예요. 2024년 11월 한국대중음악학회에서는 임영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학회가 문화적 개념이나 현상이 아닌 아티스트를 내세워서 학술대회를 진행한 것은 2018년에 이 BTS, 방탄소년단 이후에 두 번째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BTS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학술대회가 있었던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죠. 그리고 이 임영웅이라는 주제로 이 발표한 이기웅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영웅이 일으킨 여러 물결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임영웅으로 인해 지금까지 연예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 않았던 소비층이 새롭게 발견이 됐다. 교육 수준이 높고 돈이 많은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임영웅이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 행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영웅시대는 영웅님이라는 존댓말 중심의 호칭으로 이런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봉사, 기부, 문화와 질서 지키기 등으로 임영웅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들도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영웅시대 분들이 자기보다 뭐 적게는 뭐 몇십 살, 많게는 아주 수십 살 차이 나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존칭을 하면서 영웅님, 임영웅님 이렇게 높이면서 임영웅님의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영웅시대는 영웅시대대로 열심히 뭐 기부 문화를 지키고 있고 질서를 지킨다거나 어디에 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또 특히 무슨 콘서트장이나 영웅님이 무슨 행사하는 것들에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그곳을 싹 치우고 온다거나 그런 것을 임영웅님의 팬덤 영웅시대 이름으로 또 열심히 해 나아가는 것들이 영웅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임영웅님과 그리고 영웅시대의 관심사, 굉장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청보다 아름다운이 각 세계 각지에 이렇게 흥행되는 것들을 보고 특히 영국에서 오피셜 차트에 올라갔었던 부분들, 임영웅님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몇몇에서 밝혔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실제화되고 있는 그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영웅시대 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넷플릭스에다가 이 임영웅 I'm Hero 더 스타디움을 이렇게 띄우고 임영웅 영화라고 해서 지금 11주째 탑10, 영화 탑10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영웅님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에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이 학술대회를 이 주제로 발표했었던 이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 확대죠. 이 교수가 본 임영웅의 다음 정복지는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한국적인 가사에 싸이 강남스타일이 대박을 내고 K-팝이 무서운 기세로 확장한 것을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임영웅 청보다 아름다운 요 라이브 클립이네요. 자, 보세요. 요 밑에 내용 나와져 있죠. 임영웅은 JTBC 드라마 청보다 아름다운과 협업한 동명의 싱글을 발표했다. 4월 18일 영국 오피셜 싱글 세일즈 차트 78위에 올랐다.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영국 각지에서 이 라디오를 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곡들이 한 번이라도 이 외국인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고요. 산업이 커질 때 예측 가능한 순간이 있는 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환점을 맞기도 합니다. 특히 대중문화는 후자의 경우가 많죠. 강제로 해외 진출을 했다가 인기를 확인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임영웅이 월드 투어로 새로운 해외 팬을 만들 수도 있고 북한 공연을 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소식은 더 중앙 플러스의 요건 유료 결제 칼럼입니다. 애순이, 폭삭소가수다의 애순이도 입덕했었던 임영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또 BTS 다음에 왜 2020년의 그 시대의 아이콘 임영웅이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하루에 1 영상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용 PD랑 해가지고 도움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 10만이 사실 목표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또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 또 뮤직통도 덩달아 10만이 아니라 20만, 3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윅통이었습니다.